오랜만에 모시는 분입니다.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분이죠. 소비자 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잘 지냈고요. 저보다도 네. 살이 많이 빠지셔서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생생경제에 제가 정말 진을 다 쏟고 네. 아니요, 이제 여름 되니까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예뻐지셨어요, 네, 진짜. 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네. 제 살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다이어트 식품 다음 주에 가져올까요? 자. 좀 더 여름에 가까우면 가져오도록 네. 하겠고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아이 키우시잖아요. 네. 아이들 치약 고를 때 혹시 뭘 보고 고르세요? 저는 원래 아이들 물건 살 때요. 네. 가장 싼 걸 사거든요. 가장 싼 걸 네. 사는데 치약은 네. 이제 몸에 이렇게 닿는 거니까 브랜드를 좀 봐요. 근데 저는 외국 브랜드는 안 쓰고요. 이제 대기업 브랜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래도 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네, 그런 거 쓰죠. 뭐 거기 화학 성분 같은 게 어떤 게 네. 들어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거고 뭐가 무첨가인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안 살펴보려고 대기업 물건을 믿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쵸. 캐릭터가 있으면 이제 더 사게 되죠. 네. 네. 오늘 이제 가져온 제품은 대기업 제품에 이름 있는 제품에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제품인데요. 네. 이게 아이들 정말 이렇게 캐릭터를 내세워서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내세워서 업체에서도 PR을 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소 쓰는 치약을 이제 낱개 제품으로 사용을 하다가 치약과 물컵 그리고 이런 이렇게 물컵이 함께 들어있는 양칠 세트 구성이 있어서 그런 거 많아요. 네, 이 소비자가 이제 그걸 구매한 거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통은 왜 세트 구성이라고 하면 낱개 상품보다는 용량이 좀 작던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낱개 제품은 6가지 무첨가인데 세트 구성은 4가지밖에 무첨가가 없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 자체가 다 달랐던 거예요. 소비자의 얘기 좀 들어보시죠. 일단 캐릭터 때문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 치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표시를 확실하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카보 치약을 썼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동일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받았더니 애가 이제 엄마 향이 틀려요 이래갖고 봤더니 집에 쓰던 거랑 향이 틀리고 뭐 6가지 무첨가에서 4가지 무첨가 뭐 이런 식으로 쬐끄맣게 그러니까 네. 세트 상품이라고 하면 네. 보통 종류는 같은데 색깔이 다르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네. 포장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용량이 좀 작던가 이렇게 생각을 할 근데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본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치약 같은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분 자체 이렇게 몸에 닿는 거니까 그렇죠. 예민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는 이 회사 못 믿겠다. 그래서 아예 그 치약을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 안 하고요? 업체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업체에서는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저도 이제 업체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네. 두 제품은 엄연히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드리자면 외견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네. 알면서도 소비자가 산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품에는 스텝 3, 뭐 불소 함량, 무첨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세트 상품에는 이런 것들을 안 적었다. 다른 상품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단품으로 보면 3스텝, 3스텝 있고 뭐 6세 이상 뭐 저불소, 8 무첨가 뭐 이런 게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세트 제품에는 그런 게 없죠. 네. 그 표시 자체도 단품과 세트 제품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다른 제품이고 그 외형으로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불소 함량이나 뭐 그 무첨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트 제품은 그런 표기가 없지만은 그걸 세트 제품과 단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단품에는 그런 거를 다 표기해 놓는 거고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치약을 좀 꼼꼼하게 또 따져봤습니다. 네. 이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별로 스텝 1, 2, 3 달라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연령 스텝에 따라서 캐릭터도 다르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그 세트 구성 상품의 뒷면에는 양치 세트라고만 적혀 있지 이게 아예 다른 상품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 제품명이나 이런 게 문구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업체 측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주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캐릭터 주인공이 주먹을 지켜든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제가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약이 3개 있었는데 세트가 돼서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하나는 0세에서 2세가 쓰는 거고 하나는 3세에서 5세가 쓰는 거고 하나는 6세가 쓰는 거고 이렇게 달랐단 얘기예요? 아니요.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자체가 이렇게 연령별로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 건 있었지만 네. 이 소비자가 구매한 거는 6세 이상 그건 동일했고. 판매하는 6세 이상의 치약이었고, 그런데 이 6세 이상의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이 제품이 낱개 제품 구성 내용과 네. 세트 상품에 들어가 있는 구성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식당에 가서 네. 뭐 파전 같은 거 시켰다, 아니면은 뭘 시켰다. 그런데 세트 상품에는 좀 더 적게 주고 이런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게 치약에도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 우리 기본법이라든지 소비자 연구원에서 이런 거에 관한 무슨 사례라든지 선례라든지 이런 게 네. 있나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상품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이제 세트 제품에는 이런 자세한 포장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지만 사실은 이제 소비자기본법 19조 2항이나 3항에 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트 상품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낱개 상품과 다른 제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낱개로 그냥 그것만 파는 거 하고 네. 세트를 이제 구성할 때는 그게 이제 들어있으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같은 제품일 거다. 다만 이제 용량이나 이런 게 다를 뿐이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트 상품에 대한 기존 뭐하고 다르면 브랜드는 같아요. 똑같은데 용량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면 별도 표시를 해야 되겠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되게 다르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소비자들은 이런 거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너 할 때마다 저 같은 소비자 때문에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같이 그냥 참고 문제점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꼼꼼하게 사실은 이거 이제 표기를 어떻게 눈속임하는지를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은 진짜로 개선이 돼야겠네요. 제재를 해야겠네요. 그런 그렇죠. 법을 만들어서요. 네. 시행령 정도에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권고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네. 자, 다음 사례 어떤 거 살펴볼까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는데 얼음 김치가 되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행령 고시의 부분에 내려가가지고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제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11월달에 2018년 11월 정도에 받고 그리고 나서 사용을 했는데 위층에다가 김치를 엄마가 담가주시면 갖다 줬는데 김치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처음 증상은요. 네네. 그리고 밑에 층은 얼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불렀어요. 솔직히 한마디를 꺼내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 올 거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조작을 해놓고 갔어요. 표준 온도로 조작을 했고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앞에 컷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 나간 컷이 바로 소비자의 컷이었는데 좀 그쵸.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얼음 김치가 되고 막 이래서 이제 AS 기사가 와서 이제 해결됐다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 김치를 이번엔 또 보관을 한 거죠. 그런데 김치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고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44kg 정도 되는 김치를 다 버리게 된 거죠. 아까워라. 네. 김장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다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AS 센터에서는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조작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같은 소비자는 네, 그런가 보다. 내가 조작을 잘못했나 보구나 또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소비자는 좀 달랐습니다. 똑똑한 직접 소비자였군요. 온도계를 사서 온도를 시시각각 재봤습니다. 네. 구입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 이게 온도가 널뛰기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쪽에도 관련 증거를 다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김치가 보통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정도가 보관하기 좋은 온도라고 해요. 그런데 네. 영상 4도에서 영하 4도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죠. 아니 이렇게 널뛰기도 쉽지 않을 이것도 기술일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 환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받아도 백화점 측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다. 이렇게 좀 기분이 그렇게 흔쾌히 좋게 이제 받은 거는 아니었고 소비자도 네.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받으신 건데. 그 김치는 어떻게 해요? 이 44kg 김치.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또 김치는 받을 만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소비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공산품 규정에서는 네. 특별히 없어요. 그때는 뭐 이제 사용 중에 품질 기간 내에 뭐 고장이 발생하면 그러면 무상 수리를 한다. 뭐 무상 수리가 안 되면 교환을 한다. 뭐 이렇게만 규정돼 있고 네. 그 외에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예, 없더라고요. 가전제품 설치업이라는 다른 이제 품목은 있는데 네. 거기 전에 이제 설치가 잘못돼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문구는 있는데 네. 공산품 규정에는 특별히 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피해 구제 접수권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76건 이제 피해 구제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 80%가량이 품질이나 AS 관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치냉장고가 사실 이제 대기업이 또 기업 제품이고 하면 무조건 잘 믿고 김치냉장고 성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맹신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은 식재료 문제나 사용 방법을 소비자가 좀 준수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좀 몰면서 그 책임을 좀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처럼 소비자의 좀 적극적인 자세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소비자 보상 규정도 좀 미리 꼼꼼하게 손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이 코너에 목표를 설정했어요. 네. 김혜민 PD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투쟁하는 소비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소비자가 이렇게 진을 빼고 사실 환불 하면 안 받고 되죠. 이것도 참 문제인 그럼요. 거죠. 네. 아니 누가 이 김치냉장고가 한두 푼도 아니고 네. 얼마나 소비자가 사기까지 고민하고 알아보고 했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별다른 이유 없이 환불하려고 하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환불해 달라는 건데 물론 이제 블랙 컨슈머도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정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